김진환 산업경제국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의 모친상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정책팀 김영숙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 김승용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원성재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족의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 홍보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 단속, 수거 3단계로 나누어 청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75명을 채용하여 주요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 수거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 SNS, 버스 정류장 내 버스 정보 시스템,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마을회관 등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장소에 쓰레기 배출 정보 알림판을 제작 설치하여 시민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 106대를 운영하고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9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1,56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와 도로 관찰제, 적침물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다양한 청소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식을 증대하고 철저한 재활용을 통해 생활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처리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세 6억을 포함한 44억 5,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장비선정위원회에서 기계를 선정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조달 물품인 광학 선별기는 해외 제품으로 물품 구매를 하였으나 조달장 계약 후 기계 제작 기간이 2개월, 운송 기간이 2개월, 약 4개월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로 11월 중순경에 공사 재착공 예정으로 기계라인 설치 및 부지 앞 야적장 공사 등을 실시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자원회수시설 용량 증설 추진 사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가동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로 소각 효율이 감소되어 2018년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356억입니다. 2019년도 대보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0년 2월 11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월 27일에 주민지원협의체 원례회의 시 의원들 만장일치로 증설을 찬성하여 안성시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안성시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 8일 날 안성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내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 설계 후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다량의 폐기물 불법 행위 차단 및 상시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폐기물의 불법 투기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인 처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약 12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죽산면 장계리, 보계면 북자리의 2개소에 불법 행위가 있었으나 사전 홍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제보로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여 2019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우수 수사 사례에 선정돼서 감사원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건의 폐기물 불법 투기를 단속해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사법처분할 예정이며 안성시에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읍면동 주민들에게 사례 전파 및 홍보를 실시하여 폐기물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화로 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 2011년부터 추진하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관내 성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총 6,178개 동이며 이 중 주택은 3,481개 동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56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지붕 개량은 20개 동을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7,720만 원의 예산으로 198개 동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4월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 84%인 166개 동을 철거하였고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과 비주택 소유자 주거자가로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가구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사업입니다. 깨끗한 도시 미관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성시 전 부서와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책 사업으로 경기도 역점 사업인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서별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통해서 관과소와 읍면동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금 150만 원과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인숙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만 여쭐게요. 저기 보계면 기자리 적재울 쪽 있는데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 음식 폐기 업체가 있었죠. 그쪽에 논의 있는데 팀장님이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자원재활용팀장 원성재입니다. 네, 한 개 업체가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폐업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게 시설 기준에 대한 그 시험 성적에 미달이 돼서 지금은 그 시설에 대한 폐쇄 기간이고요. 허가가 취소된 거는 아니고 시설 자체에 대한 가동은 지금 멈추고 있는 겁니다. 네. 그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 말씀하신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음식물에 대한 그 뭐라는 거야? 그 냄새라든가 오염 물질이 밖으로 방출이 돼가지고 논이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서 농사짓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고 냄새 때문에도 민원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되었나요? 현재는 주변에 이제 방치되고 있는 잔량의 폐기물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지도 단속을 통해서 한 세네 차례 저희가 적발을 해서 충분히 이제 조치도 했었던 사업장인데 지금은 그 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지금 반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전에 쌓여있던 거는 처리가 된 건가요? 기존에 그- 있었던 걸? 그렇죠. 관리는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고 남은 그 혐기성 소화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액이 저장 탱크에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넘쳐가지고 그 저장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왜 넘쳐가지고 논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배출을 하거나 유출되지는 않을 거로 그러면 그 판단이 이후 됩니다. 여름 예. 이후에는 조치를 잘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송민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천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무단 투기가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그 자원순환과에서 그래도 많이 조치를 해주신 바람에 그 경관 조성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이 그 본인의 봉투를 사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이제 시에서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 그런 안성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강하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주민들이 이제 무단 투기하는 장소에 그 CCTV를 원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식 CCTV를 이제 계속 설치를 추가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박상선 의원님. 짧게 해주시오. 네, 짧게 말씀드리죠. 그 폐기물 불법 투기 지금 죽산면 장계리잖아요, 올해. 근데 전년도에도 죽산면 장계리 일건 그 있었고요. 이 뭐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장계리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불법 그 폐기가 제가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요. 네, 이게 도로변이나 저희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데서는 확인이 불가한 장소를 교묘히 그렇겠죠. 이용해서 불법 네네. 뭐 투기를 하고 있고, 그 장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 속에 주로 도로에서 좀 떨어져 갖고, 그리고 펜스를 쳐놔갖고 바깥에서는 밀폐돼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 안에 들어가 봐야 그게 돼서. 근데 지금은 이제 토지주들하고 같이 저희가 처벌을 하기 때문에 네. 토지주들이 임대료 비싸게 준다고 그러니까 현혹이 돼서 임대를 줬다가 불법 투기한 거를 보고 이제 오히려 토지주들이 신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럼 토지주 분들에 대한 행정 조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기 폐기물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폐일지가 됐건 전체적으로 재활용 폐기물도 같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재활용 그 잔재물 부분에 대한 불법 투기나 이런 것들이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좀 예방적 차원에서 좀 단속 활동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해 보여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도 요 사전 차단한 것도 주민들 제보나 그 네.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에도 다시 한번 그 관찰할 수 있고 제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각장 증설인데요. 우리 저기 평택 에코센터 그 처리 기간이 몇 년이었죠? 팀장님. 네, 재활용 팀장 원성재입니다. 협약 기간은 최소 1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15년이었죠? 네, 그 기간은 지금 평택 이오스라고요. 그 네. 평택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사하고 평택시하고 운영 기간 협약된 게 15년이라서 일단 15년으로는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 협약 내용 수준에서 소각 생활 폐기물 한 20여 톤 계속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계속 반입이 되고 있고요. 네. 협약량을 조금 초과하거나 하더라도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수수료는 정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 한번 현장에 거기 에코센터 방문했을 때 이미 이제 가동 1년여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용량을 거의 꽉 채우는 수준의 지금 쓰레기 반입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약 기간에 대한 어떤 변수가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러한 사항이 이제 협약서 내용에 네. 명문화돼 있고요. 네. 이제 귀책 사유를 따져서 이제 협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네. 귀책 사유가 어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금을 납부했던 거를 반환받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대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초과 물량에 대한 처리 능력을 확보를 해야 할 텐데 네. 지금 추진 중인 소각장 증설이 된다고 하면 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의 자체 처리 능력은 뭐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부담금 반환 뭐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에코사타 같은 경우가 정부 기본 방침에 따라서 광역 단위로 여튼 이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지금 용량의 한계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뭐 만장일치로 증설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최종 보고회 자리였나요? 그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의 그 대표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 100% 만장일치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대표성을 갖는 창구로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주민들이 말씀해 주셨던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것은 계속 협의체하고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지역 주민들 의견은 내년에 이제 설계에 담아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내년에 아마 차츰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후 진행될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뭐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라든가 전체적으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지금 사전에 좀 의견으로 제출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불구하고 80톤 용량이 정말 타당한 거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튼 증설 부분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 부분에 대한 정책 자체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이제 강화하는 측면에 조금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하시고 그리고 연도별 좀 그 감량 목표나 이런 걸 좀 그 세우시고 그 좀 지표화할 수 있는 건 지표화 하셔서 그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뭐 그 이행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밀도 있게 좀 그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을 같이 동시에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더불어서 지금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우선적으로 좀 대책 수립을 제가 좀 요구를 한 바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의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감량에 대한 게 계량화가 좀 힘들어서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많이 이제 저희가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네. 저희 안성시만의 그런 그 감량 목표, 공공기관의 감량 목표를 세우기 위한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그 계량을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여튼 지금 일단은 일회용 컵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 그 손티슈 있잖아요. 그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 정도 가보면 그 큰 쓰레기통이 꽉 차요. 좀 속이 좀 투입되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요새는 그 손 건조기로 많이들 그 대체하잖아요. 뭐 그런 거 전반적으로 좀 포함하셔서 좀 우선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는 것부터 좀 빨리빨리 좀 성과 있게 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좀 모범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의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하여간 이번 저 동북권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쓰레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간 그 신속히 처리해 줘서 하여간 고생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마 미처 저 스레트를 이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일단 옆에다가 이렇게 뜯어서 싸놓은 거는 내년도에 신속히 접수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산업경제국장님이와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